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죠. 특히 지하주차장 건설을 백지화해 민주당 시의원들 간의 갈등이 컸는데요. 박 시장과 황천순 의장이 단독 면담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돈 시장이 취임하면서 제동이 걸렸던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당초 674억 원 규모에서 335억 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국비 120억 원을 들여 조성하려던 지하 주차장은 박 시장의 지시로 무산됐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당이 다른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뒤집었다며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박 시장과 황천순 천안시의 의장이 단독 면담을 통해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비 반납 문제 등에 공감하고 지하 주차장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전임 시장이 계획 세워놨던 거를 100% 내가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현실적으로 좀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경 부분이나 그런 잔디 입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판단해서 제8대 천안시의회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6명으로 전형적인 여소야대 형국입니다. 갈등 국면 탓에 강도 높은 예산 심의로 통과가 불투명했던 박 시장의 공약 사업도 이번 합의에 따라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원안 추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환영하고 있고요. 120원의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천안 삼거리공원이 정상적으로 시민들한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협치를 통해서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건건 갈등 요소였던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이번 합의로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속출하면서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확진자의 거주지를 읍면동까지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이동 동선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아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동선 공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확진자에 대한 이동 경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벌써 2,000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강훈식 아산을 지역 국회의원 역시 동선 공개 범위가 줄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확진자 거주지 정보와 세부 동선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면서 아산시가 확진자의 거주지를 읍면동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에 따르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거주지는 읍면동 단위 이하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 상태. 읍면동까지 공개는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내린 조치입니다. 지침은 원래 공개가 안 되는 사항으로 돼 있지만 이런 집단 감염 이런 상황에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개. 다만 접촉자 파악이 모두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천안과 비교해 아산 지역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적게 공개되고 있는 것은 이미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에 대한 모든 접촉자들이 파악됐기 때문이라며 아산시가 이동 동선을 숨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접촉자가 밝혀지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접촉자가 고위험 시설이라든가 다중집합 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CCTV 상이나 뭐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해서
시민분들이 그쪽 지역이나 그쪽 장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계셨을 때 빨리 와서 검사를 받아주십사 이렇게 요청할 때 그 공개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동남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비상구와 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등으로 소방서에 신고서와 함께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습니다. 길터주기 훈련은 물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 출동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전통시장으로 진입합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무사히 시장 안을 통과합니다. 매월 한 차례 이상씩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하면서 시민의식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영업 때문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소방차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잘 지켜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주기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소방 통로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입할 때 이 물건을 건드릴 수도 있고 빨리 출동을 못해서 화재 진압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주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동한 소방차 안에서 버튼을 작동하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으로 신호등과 연계돼 소방차 안에서도 신호를 바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퇴근 시간대 소방서에서 우선 신호 시스템이 설치된 7개 교차로를 지나 다시 소방서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9분 45초로 미작동 때보다 1분 23초, 약 12.4% 단축됐습니다. 현재 세종소방본부는 조치원 일원 교차로 10곳에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2대를 더 설치하고 내년에는 신도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방차 길터지기 훈련 및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1초라도 먼저 도착해야 하는 소방대원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올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 친환경 부문에서 광역의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재현 의원은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연구모임 대표 의원으로서 세종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축산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폐농약 용기류 수거 촉진을 위한 폐농약병 마을별 정기 수거 서비스 실시 등 정책 대안 제시에도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종시 일자리 지원센터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엽니다.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다음 달 1일 새롬 종합복지센터 2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립니다. 참여 기업은 한 곳으로 콜센터 직원 1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은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 후 서류를 통과할 경우 당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첨단 환경과 기술을 적용한 주민친화형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선정 공모 절차를 재추진합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은 1일 처리 용량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설치 지역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찜질방 등 120억 원에서 최대 240억 원을 투입한 주민 편익시설과 주민 지원 기금으로 약 5억에서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시는 읍면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 재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에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해 전동면 신중리 지역이 선정됐지만 응모자의 신청 취소로 무산됐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중 민관협력 배달앱을 순차적으로 개시합니다. 배달앱은 모두 6개로 소상공인은 해당 배달앱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입점비나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중개수수료 2% 이하만 지불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고 여민전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 한해 여민전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여민전 사용에 따른 캐시백으로 10%가 지급됩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돈 10,000원 벌기가 쉽지 않은데요. 손수레 광고판을 달아 어르신들을 돕는 공익사업이 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서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오세피 씨. 하루 6, 7시간씩 꼬박 일하지만 손에 쥐는 건 몇 푼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손수레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휴대폰 가게에서 치킨집까지 동네 상점들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마련한 상생 리어카 사업으로 손수레에 광고를 실어주는 대가로 어르신들에게 소정의 광고료가 지급됩니다. 좀 예쁘고 또 편리한 리어카를 좀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광고를 받아서 광고주분들의 수입을 또 어르신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추가적으로 부수입을 좀 발생할 수 있도록. 손수레에 그려진 그림은 공공근로에 참여한 지역 대학생과 시민들의 솜씨입니다. 수레의 겉모습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폐지나 고철은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위치 확인이 가능한 GPS가 장착됐고 어르신들의 이동 동선이 파악돼 광고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해요. 리어카가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새 거여서 모든 게 하여튼 잘 작동이 돼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손수레에 광고를 내는 동네 가게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먼저 사업을 제안했다는 치킨집 사장들. 광고 효과는 물론 가게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저분들이 좀 더 수익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이미지적인 거를 더 마케팅을 좀 펼치면 저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운전자들한테 더 눈에 띄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그분들의 안전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광고를 하는 동네 상인들도 모두가 윈윈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도 내 전역에 다음 달 11일까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이 운영됩니다. 수거 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볏짚, 고추대 등입니다. 수거 활동은 농촌마을 안길과 경작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고하지 않은 소각 등 불법행위 예방 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11대 김대현 호서대학교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김대현 호서대학교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령 인구 급감이라는 대학의 위기와 코로나19가 가져온 대학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겨내는 원동력으로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했으며 기독교 정신과 벤처 정신을 기반으로 내부 화합을 통해 대학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경희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한양대 대학원 연극영악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보험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연극교육학회 회장과 한국연극재단 인문사회 분야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아산시가 SK건설 완성개발과 함께
선장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일원에 조성되는 선장 일반 산업단지는 약 1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4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166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특수목적법인 사업 방식으로 최첨단 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되며 친환경 3단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선장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발전이 더딘 서부권, 선장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가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동파 방지팩 500여 개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동파 방지팩을 보급했으며 동파 예방 안내문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사업소는 겨울철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에 헌옷 등을 넣어 밀폐하고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은 후 비닐로 넓게 봉인하는 등 사전 조치를 해야 하며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수도 꼭지를 조금 틀어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 추진에 공동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과 세종, 대전, 충북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충청권 광역생활권, 이른바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와 문화, 경제 등을 하나로 묶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권도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4개 시도는 먼저 메가시티 기본 구상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횡적 축구를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대전, 세종, 충북 이런 축구그룹뿐만 아니라 충남의 서해안부터 충북 내륙까지 가는 이런 축구 같이 교통망뿐만 아니라 산업 축구도 같이 검토하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특히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제가 알기로 아마 금년 연말쯤에 확정되는 거로 다 알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좀 구체화시켜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거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좀 협의를 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화 혁신도시 완성, 충청권 자율주행 자동차 특구, 실리콘밸리 조성 등 공동사업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 해가 아니고 기회가 아니고 다음 기회에 그런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아주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충청권에서 좀 공동 보조를 맞춰서 공공의 이전 문제에서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을 통해 충청권이 초광역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미래교육과 원격 수업을 위해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180억 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의 일반 교실과 특별 교실에 기가급 속도의 무선 공유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격 수업을 통해 교사용 노트북을 각급 학교에 배부하며 학생용 패드도 내년 1월까지 초중학교에 학교당 평균 60대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의 구내식당에서는 정확한 식사 인원 파악이 어렵다 보니 음식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잔반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종시의 한 공기업에서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또 절감된 예산으로는 이웃사랑까지 펼쳤다는데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 세종특별본부의 한 사무실.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앞두고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입력합니다.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지 여부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 식사할 인원이 파악되자 조리실에선 이를 토대로 점심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에 들어갑니다. 이 앱의 이름은 이른바 알밥. 알려주세요 밥 드실 건지의 줄임말입니다. 평소 잔반이 많이 남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LH의 한 직원이 개발한 것으로 지난 9월부터 실제 적용 중입니다. 어느 날 구내 식당에 와보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남는 걸 보고 이런 중간에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식자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단순한 방식이지만 지난 2개월간 운영해본 성과는 컸습니다. 300명이 일하는 본부에서 하루 3끼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때그때 식사하는 인원이 다르다 보니 많은 잔반이 발생했지만 앱 시행 이후엔 거의 사라진 겁니다. 당연히 식재료 예산도 줄어 한 달 평균 150만 원가량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식수를 정확히 아니까요. 많이 할 거를 줄이고 식재료를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잔반도 줄어들게 되고. LH 세종특별본부는 이렇게 해서 절약한 약 500만 원의 예산으로 김장을 담가 세종시 저소득내인 1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직원의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직원들의 실천이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그로 인해 예산도 줄이고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의 공공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는 지난 9년 동안 누리콜을 위탁 운영했고 그 결과 각종 불법과 비리 행위는 물론 공공성의 사유화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의무라며 공공운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4,500명인데 반해 현재 운영 중인 누리콜은 17대에 불과해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성현테크에서 케이블 절단 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4-98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원에서 건설업 사무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7-161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특보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도 잊지 마세요.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 2부 시작합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습니다. 길터주기 훈련은 물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 출동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전통시장으로 진입합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무사히 시장 안을 통과합니다. 매월 한 차례 이상씩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하면서 시민의식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영업 때문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소방차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잘 지켜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주기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소방 통로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입할 때 이 물건을 건드릴 수도 있고 빨리 출동을 못해서 화재 진압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주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동한 소방차 안에서 버튼을 작동하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으로 신호등과 연계돼 소방차 안에서도 신호를 바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퇴근 시간대 소방서에서 우선 신호 시스템이 설치된 7개 교차로를 지나 다시 소방서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9분 45초로 미작동 때보다 1분 23초, 약 12.4% 단축됐습니다. 현재 세종소방본부는 조치원 일원 교차로 10곳에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2대를 더 설치하고 내년에는 신도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방차 길터지기 훈련 및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1초라도 먼저 도착해야 하는 소방대원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속출하면서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확진자의 거주지를 읍면동까지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이동 동선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아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동선 공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확진자에 대한 이동 경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벌써 2,000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강훈식 아산을 지역 국회의원 역시 동선 공개 범위가 줄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확진자 거주지 정보와 세부 동선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면서 아산시가 확진자의 거주지를 읍면동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에 따르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거주지는 읍면동 단위 이하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 상태. 읍면동까지 공개는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내린 조치입니다. 지침은 원래 공개가 안 되는 사항으로 돼 있지만 이런 집단 감염 이런 상황에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개. 다만 접촉자 파악이 모두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천안과 비교해 아산 지역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적게 공개되고 있는 것은 이미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에 대한 모든 접촉자들이 파악됐기 때문이라며 아산시가 이동 동선을 숨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접촉자가 밝혀지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접촉자가 고위험 시설이라든가 다중집합 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CCTV 상이나 뭐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해서 시민분들이 그쪽 지역이나 그쪽 장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계셨을 때 빨리 와서 검사를 받아주십사 이렇게 요청할 때 공개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동남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비상구와 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등으로 소방서에 신고서와 함께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죠. 특히 지하주차장 건설을 백지화해 민주당 시의원들 간의 갈등이 컸는데요. 박 시장과 황천순 의장이 단독 면담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돈 시장이 취임하면서 제동이 걸렸던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당초 674억 원 규모에서 335억 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국비 120억 원을 들여 조성하려던 지하 주차장은 박 시장의 지시로 무산됐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당이 다른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뒤집었다며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박 시장과 황천순 천안시의 의장이 단독 면담을 통해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비 반납 문제 등에 공감하고 지하 주차장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전임 시장이 계획 세워놨던 거를 100% 내가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현실적으로 좀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경 부분이나 그런 잔디 입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판단해서 제8대 천안시의회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6명으로 전형적인 여소야대 형국입니다. 갈등 국면 탓에 강도 높은 예산 심의로 통과가 불투명했던 박 시장의 공약 사업도 이번 합의에 따라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원안 추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환영하고 있고요. 120원의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천안 삼거리공원이 정상적으로 시민들한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협치를 통해서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건건 갈등 요소였던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이번 합의로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올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평가 친환경 부문에서 광역의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재현 의원은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연구모임 대표 의원으로서 세종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축산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폐농약 용기류 수거 촉진을 위한 폐농약병 마을별 정기 수거 서비스 실시 등 정책 대안 제시에도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종시 일자리 지원센터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엽니다.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다음 달 1일 새로운 종합복지센터 2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립니다. 참여 기업은 한 곳으로 콜센터 직원 1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은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 후 서류를 통과할 경우 당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일자리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첨단 환경과 기술을 적용한 주민 친화형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선정 공모 절차를 재추진합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은 일일 처리 용량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설치 지역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찜질방 등 120억 원에서 최대 240억 원을 투입한 주민 편익시설과 주민 지원 기금으로 약 5억에서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시는 읍면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 재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에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해 전동면 신중리 지역이 선정됐지만 응모자의 신청 취소로 무산됐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중 민관협력 배달앱을 순차적으로 개시합니다. 배달앱은 모두 6개로 소상공인은 해당 배달앱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입점비나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중개수수료 2% 이하만 지불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고 여민전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 한해 여민전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여민전 사용에 따른 캐시백으로 10%가 지급됩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돈 10,000원 벌기가 쉽지 않은데요. 손수레 광고판을 달아 어르신들을 돕는 공익사업이 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서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오세필 씨. 하루 6, 7시간씩 꼬박 일하지만 손에 쥐는 건 몇 푼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손수레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휴대폰 가게에서 치킨집까지 동네 상점들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마련한 상생 리어카 사업으로 손수레에 광고를 실어주는 대가로 어르신들에게 소정의 광고료가 지급됩니다. 좀 예쁘고 또 편리한 리어카를 좀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광고를 받아서 광고주분들의 수입을 또 어르신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추가적으로 부수입을 좀 발생할 수 있도록. 손수레에 그려진 그림은 공공근로에 참여한 지역 대학생과 시민들의 솜씨입니다. 수레의 겉모습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폐지나 고철은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위치 확인이 가능한 GPS가 장착됐고 어르신들의 이동 동선이 파악돼 광고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해요. 리어카가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새 거여서 모든 게 하여튼 잘 작동이 돼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손수레에 광고를 내는 동네 가게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먼저 사업을 제안했다는 치킨집 사장들. 광고 효과는 물론 가게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저분들이 좀 더 수익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이미지적인 거를 더 마케팅을 좀 펼치면 저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운전자들한테 더 눈에 띄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그분들의 안전을 저희가 감히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광고를 하는 동네 상인들도 모두가 윈윈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도 내 전역에 다음 달 11일까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이 운영됩니다. 수거 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볏짚, 고추대 등입니다. 수거 활동은 농촌마을 안길과 경작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고하지 않은 소각 등 불법행위 예방 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11대 김대현 호서대학교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김대현 호서대학교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령 인구 급감이라는 대학의 위기와 코로나19가 가져온 대학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겨내는 원동력으로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했으며 기독교 정신과 벤처 정신을 기반으로 내부 화합을 통해 대학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경희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한양대 대학원 연극영악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보험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연극교육학회 회장과 한국연극재단 인문사회 분야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아산시가 SK건설 완성개발과 함께 선장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일원에 조성되는 선장 일반 산업단지는 약 1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4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166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특수목적법인 사업 방식으로 최첨단 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되며 친환경 3단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선장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발전이 더딘 서부권, 선장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가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동파 방지팩 500여 개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동파 방지팩을 보급했으며 동파 예방 안내문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사업소는 겨울철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 앞 내부 수도관 관통구에 헌옷 등을 넣어 밀폐하고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은 후 비닐로 넓게 봉인하는 등 사전 조치를 해야 하며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수도 꼭지를 조금 틀어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 추진에 공동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과 세종, 대전, 충북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충청권 광역생활권, 이른바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와 문화, 경제 등을 하나로 묶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권도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4개 시도는 먼저 메가시티 기본 구상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횡적 축구를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대전, 세종, 충북 이런 축구그룹뿐만 아니라 충남의 서해안부터 충북 내륙까지 가는 이런 축구 같이 교통망뿐만 아니라 산업 축구도 같이 검토하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특히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제가 알기로 아마 금년 연말쯤에 확정되는 거로 다 알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좀 구체화시켜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거를 빠른 시일에 우리가 좀 협의를 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완성, 충청권 자율주행 자동차 특구, 실리콘밸리 조성 등 공동사업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 해가 아니고 기회가 아니고 다음 기회에 그런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아주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충청권에서 좀 공동 보조를 맞춰서 공공의 이전 문제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을 통해 충청권이 초광역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미래교육과 원격 수업을 위해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180억 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의 일반 교실과 특별 교실에 기가급 속도의 무선 공유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격 수업을 통해 교사용 노트북을 각급 학교에 배부하며 학생용 패드도 내년 1월까지 초중학교에 학교당 평균 60대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의 구내식당에서는 정확한 식사 인원 파악이 어렵다 보니 음식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잔반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종시의 한 공기업에서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또 절감된 예산으로는 이웃사랑까지 펼쳤다는데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 세종특별본부의 한 사무실.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앞두고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입력합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지 여부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 식사할 인원이 파악되자 조리실에선 이를 토대로 점심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에 들어갑니다. 이 앱의 이름은 이른바 알밥. 알려주세요 밥 드실 건지의 줄임말입니다. 평소 잔반이 많이 남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LH의 한 직원이 개발한 것으로 지난 9월부터 실제 적용 중입니다. 어느 날 구내식당에 와보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남는 걸 보고 이런 중간에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식자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단순한 방식이지만 지난 2개월간 운영해본 성과는 컸습니다. 300명이 일하는 본부에서 하루 3끼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때그때 식사하는 인원이 다르다 보니 많은 잔반이 발생했지만 앱 시행 이후엔 거의 사라진 겁니다. 당연히 식재료 예산도 줄어 한 달 평균 150만 원가량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식수를 정확히 아니까요. 많이 할 거를 줄이고 식재료를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잔반도 줄어들게 되고. LH 세종특별본부는 이렇게 해서 절약한 약 500만 원의 예산으로 김장을 담가 세종시 저소득내인 1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직원의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직원들의 실천이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그로 인해 예산도 줄이고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의 공공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는 지난 9년 동안 누리콜을 위탁 운영했고 그 결과 각종 불법과 비리 행위는 물론 공공성의 사유화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의무라며 공공운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4,500명인데 반해 현재 운영 중인 누리콜은 17대에 불과해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성현테크에서 케이블 절단 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4-98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원에서 건설업 사무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7-161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